먼저 이제 질문 답해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평소 장이 좋지 않고 설사 증상이 있습니다. 커피나 간장을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설사에 좋은 식품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아까 이 설사에 좋은 식품은 앞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소화 잘 되고 자극적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극적이지 않는 식품을 드시려면 저희 아까 카페인 얘기했었잖아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많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들어있는 커피, 그리고 좀 짠 간장, 이런 거는 저염식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안 드시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요, 여기에서는 제가 설사에 좋은 식품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것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걸로 대답을 해드리고요. 이 커피나 간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질문에서 같이 대답을 해드리려고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 무조건 좋지 않나요? 아니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나의 상태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설사를 계속 하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시는 상태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안 드셔야지 맞아요. 예, 안 드셔야지 맞는데, 그냥 항암 치료 중에 약간 식욕은 없고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은 할 수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좀 다운은 됐지만은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셨을 경우에는, 카페인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카페인이 약간의 강장작용도 있고 이뇨작용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심리를 조금 안정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무조건 나쁜 작용은 아니고요. 하루에 그 섭취 권장량 아니면은 섭취 그 한정량이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성인 같은 경우는 400mg,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300mg,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kg당 2.5mg으로 우리나라 그 영양 권장량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해놓은 거는 그래도 그만큼까지는 괜찮아 하는 양이니까, 이걸 또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온두 커피가 됐던 캔 커피가 됐던 믹스 커피가 됐던 이런 그냥 커피 마시는 거에 카페인이 한 잔에 뭐 캔이면은 뭐 한 250 정도 될 거고, 믹스 커피면 한 100 정도 될 거고, 아니면은 그 머그잔에다 들어 마시는 거는 한 2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양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약 100mg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믹스커피 같은 경우는 실은 57mg, 그리고 갈아 만든 온두커피에 제일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약 98mg, 그리고 캔커피에는 약 70에서 80 정도 mg, 이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게 또 항목별로 다 따지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요. 그냥 그거 빼고 일반적으로 커피에는 제일 높은 수치에서 살짝 내려간 걸로 해서 약 85mg 정도 들어있다 라고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내가 하루에 몇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될까 하는 게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성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잔 이상 마시지 마라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한 잔에 85니까, 그리고 400 이하로 먹어야 되니까 4잔만 마시면은 어쨌든 40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두 잔은 괜찮아요. 뭐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하게는 아니면 일반 커피로 한두 잔은 괜찮아요 하고 임산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또 저희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인, 임산부 빼고 저희는 어린이의 카페인 함량으로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kg당 내 몸무게 1kg당 2.5mg의 카페인을 그냥 뭐 그 정도는 섭취를 해도, 애도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 정도는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커피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면 그것도 실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양만큼만 드신다면은 하루에 한 잔 정도, 그리고 좀 연하게 해서 한 2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기분 전환도 그렇고, 솔직히 뭐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러면은 창밖에 보면서 커피 이렇게 들고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금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기분 전환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뭐 음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카페인이 100%뭐 자극적이고 뭐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그런 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최소한의 양을 내 몸무게에다가 곱하기 2.5 정도 한다. 그럼 내 몸무게가 100kg이다 하더라도 카페인은 250이니까 임산부보다 더 조금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계산을 하셔서 한두 잔 정도, 그리고 양 또 걱정이 되시면은 조금은 연하게 해서 드시면은 나쁘지 않는 기호식품입니다. 예, 결국 뭐 커피도 기호식품이니까요. 그래서 전 무조건 아니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현재 내 상황에 맞춰서 한 잔, 두 잔 정도는 잘 선택을 하셔서 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이고요. 이제 다른 질문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남편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한우인데 쭈꾸미 먹어도 괜찮을까요? 김치는 1분 정도 데워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랬는데요. 일단 지금은 백혈구 수치가, 네, 백혈구 수치가 조금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골수에서 제대로 된 백혈구든 아니면 혈액세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실은 조심하시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조심한 게 그냥 괜찮겠지 하고 약간 객기로 드시는 것보다는 조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쭈꾸미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같은 혈액질환이었기 때문에 해산물에는요,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많아요. 예, 그래서 특히 고기는 기름기 없는 부분으로 먹어라, 뭐 이렇게 아니면 하지만은 어패류 종류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듣고,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5월달 되면은 한참 뭐 쭈꾸미 축제도 있었을 거고 뭐 있었었고 이제까지, 그리고 쭈꾸미도 되게 많을 때고 또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맛있을 때라 좀 드시고 싶으시겠지만은, 만약에 치료 중이시라면은 저는 조금은 올해는 한번 참고 내년으로 좀 넘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김치를 1분 정도 데워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김치를 데워 드실 정도면은 지금은 조금 백혈구 수치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쭈꾸미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치를 왜 데워 드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정말로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생식품이 안 돼서 데워 드시는 건지. 근데 김치 같은 경우는 유산균이잖아요. 유산균이 잘 발육되어지는 온도가 45, 50 이런 납두균이나 이런 균들이 잘 자라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그 균에서 잘 형성되어지는 게 이런 균이기 때문에 오히려 1분 정도 데워 드시면은 유산균이나 이런 거는 좀 활동력으로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백혈구 수치가 낮았을 경우에는 1분 정도 데워 드시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유산균이나 뭐 이런 균들이 또 한참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건강했을 때는 그런 균들이 좋은 균이지만은 내가 현재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에는 이 좋은 균도 나쁜 균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균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게 더 좋으니까요. 만약에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김치를 1분 정도 데워 드신다면 데워 드시지 말고, 생김치 드시지 말고 그냥 김치찌개로 해서 드시던지 아니면 김치찜을 해서 드시던지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해서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백혈구 수치가 낮았을 경우에는 맛이나 영양보다도 위생적인 게 1번입니다. 네,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양적인 부분을 더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왜냐면 내 몸에 들어가서 영양소가 들어가야지 신진대사든 에너지대사든 각각 내 몸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은 백혈구 수치가 낮았을 경우에는 위생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영양적인 부분은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지금 현재 상황 백혈구 수치가 낮았을 경우는 그냥 무조건 끓여 드시고, 과일은 안 드시던지 껍질 잘 깎아 드시던지, 그 특히 이 백혈구 수치 낮으셨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리 기구요. 칼 같은 경우에도 손잡이하고 칼날하고 요 사이 요 균 때문에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도마도 나는 깨끗하고 보통 때 이러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지만 백혈구 수치 낮았을 때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생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저의 경험은 아니고 옆 그 환자분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조금은 저희가 그래야지만이 위생적인 부분에 좀 더 각성을 하고 좀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병원의 상태도 다를 거고, 뭐 약의 상태도 다를 거고, 되게 조건들이 정말로 나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위생 부분에 있어서 중요도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봤던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고등학생이었고 굉장히 치료 잘하고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병원에 머물러져 있었을 텐데, 거의 이제 저희도 퇴원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안 좋은 소식이 뭔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제 나중에, 왜냐면 되게 좀 건강하고 치료가 잘 돼서 퇴원을 했었기 때문에,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직접 은 실은 못 알아보고, 이렇게 건너들어 얘기로는, 그때는 이렇게 그 아파트 말고 그냥 개인 주택 있잖아요. 겨울이었으니까 개인 주택에서 그냥 목욕탕에 천정에 있는 곰팡이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좀 결과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위생 부분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을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음식 부분도 그렇지만은 특히 백혈구 수치 낮았을 때는 위생적인 부분, 주변 환경 부분, 소독하는 거. 요즘 뭐 소독하는 거는 요즘 또 다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들 조심하고 있지만은 특히 백혈구 수치 낮았을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김치 데워 먹을 정도면은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네.